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예,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근데 평양 가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남측 국민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남측 대통령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이 뭐 대한민국 아니 미국 가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적고 평양 가가지고는 남측 국민이라고 적으면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를 대통령이라고 합니까? 정무 공무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제가 행안부 장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평양 대운동장에서 했던 그 연설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남측 국민이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저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저도 헷갈리니까.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또 그 자리에서 비핵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아니 장관님 이게요 미국 가가지고 백악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적고 평양 가가지고는 남측 국민이라고 적으면 남측 대통령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정말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국민들은. 이게 실수도 한두 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맞죠? 예, 뭐 그렇습니다. 자,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아주 고유의 법 논리입니다. 지금 헌법 제66조 2항 영토 명시된 대통령 영토 보존 의무, 또 헌법 제69조 명시된 헌법 보유의 의무를 파기한 뭐 이런 영토 국가 보유의 의무하고 영토 보존의 의무는 장관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가서 군사협정 맺었는데 NLL 다 넘겨줬잖아요. 처음에 거짓말해가 40km 가다가 나중에 탄로나니까 50km, 85km가 다 넘겨줘서 여적지에 해당된다고. 여적지에 해당된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 아세요? 이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들이 한 줄도 안 내주지만은 수많은 시민단체가 지금 그 행위는 여적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한 건 아시냐고요. 형법 제93조 여적죄 조항을 좀 읽어드릴게요. 남측 대통령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참 들어보세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정하는 것은 형법 제93조 여적죄에 해당된다. 자, 대한민국의 적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뭐 그런 세력들은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북한은 대한민국의 뭐 주적은 빼고 적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적이라고 봐야죠. 자, 지금 헌법 개정하지 않고 한다면 북한은 적이죠. 뭐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들이 자, 거기에서 어느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NLL을 85km 덕적도까지 밀으라 그러고 항공 감시권을 다 뒤로 밀고 영해주고 영토 주고 영공까지 다 주라고 어느 국민이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의원님 상당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후속 합의에 넘기지 않아 위임하지 아니 않습니까? 군사 합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군사 합의 내용에. 그래서 이 지금 그 경찰청이 우리 장관님 그 소관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적죄 고발했는 데 대해서 조사하실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이 국가 보위의 의무, 66조에 명시된 영토 보존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이 여적죄로 고발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입니다. 제84조, 헌법 제84조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거 기록으로 좀 남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장관님 대통령 뵈면은 그런 실수도 하지 마라 그러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남측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거를 듣는 국민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실수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것은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실수라는 그런 거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 그 괴뢰 정권 앞에다가
남쪽 국민이 무슨 소리입니까? 남쪽 국민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또 하나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 가서 얘기합니까?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70년 동안 제1 슬로건 주한미군 철수, 제2 슬로건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아무리 정부에서 정정선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국가보안법 문제를 평양 가서 얘기하는 상황에서. 자, 이 문제 장관님을 제가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던지는 겁니다. 하도 국민들이 속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은 좀 국회에서 해라.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 3년간 비트코인 가상통화 제가 지금 경찰청 관리 좀 잘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1121억 털렸습니다. 1121억 어디 갔다는 거 외국 언론 나온 거 아시죠? 자, 사이버 테러 방지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상통화가 1121억이 털려서 그 많은 돈들이 북한의 대북 제재안 상황에서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외국 언론들이 방송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조사 전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킹 계속 해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경찰청에 이 얘기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장관님께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 외부에서 그게 뭐 어느 다른 나라를 제3국을 경유한 서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공격이 계속되고 자, 있다는 16년에 있습니다. 자, 이 정권 들어와서 비교를 해야 돼요. 16년 한 건에 3억입니다. 자, 이 정권 들어와서 17년 4건 405억, 18년 2건에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713억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 대북 제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상통화 돈이 해킹을 당했는데 그 돈이 1121억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 테러 방지법 반대했잖아요. 그 어떻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 없으면은 이 가상 테러 이거 사이버 테러 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인 지갑 가상 통화 개인 지갑이 154건이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눈 벌 뜨고 북한에서 마음대로 해킹에 왔다 갔다 하고 돈 빼돌리고 제3국 통해서 빼돌리고 외국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 언론 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실습니까? 그러면 국무장관이신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청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보고 한번 받아보셨어요? 이 문제 보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국가 안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이버 위기 혹은 사이버 침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있고요. 그 문제는 국정원이 상황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이 뭘 지휘하십니까? 국정원 다 무력화시켜놨는데 국정원이 지금 대북 문제에 대해서 뭘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사이버에 관해서는 가장 처리하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계세요. 시간 끝났어요. 계시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일방적으로.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주무장관으로서 이 해킹 문제, 이 1121억 해킹당한 거 한 번이라도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이버 안보에 관한 거는 소위 실무총괄은 국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를 받아 보셨냐고요.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한 건 잡았어요. 시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예, 조원진 의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끝났어요. 시간. 그러니까 발언 발언기를 달라니까요. 발언 중에 정리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좀 계세요. 자, 제가 그만하겠는데 이거 네, 보고 보충 받았는지 한번 이거 제가 지금 보충 국정원 자료가 질의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경찰청 자료라니까요.
그러면 경찰청을 주관하시는 장관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아 보셨냐는 거를 제가 묻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